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외대 시립대 건국대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는요, 일단 전공적 합성의 깊이가 중요하고요. 전공 관련 성적이 중요합니다. 일반고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 생기부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고요. 특목고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게끔 만들어 온 생기부로 3점에서 4점대 친구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외고라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고요. 외고 학생들을 뽑아 놓으면 또 그 다음에 반수를 해서 가거나 다른 학교로 또 추합돼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을 그렇게 외대라 해서 많이 봐주거나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추는 올해 이제 학교장 추천이 생겼는데 교과 100%고 이 안에 뭐 봉사랑 출결이 있는데 의미는 크게 없고요. 수능 최저가 관건입니다. 2합 4인데 올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실 2등급 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 2합 4를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국어가 조금 삐끗해 버리면 또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외대 학추는 또 20명씩이나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하락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교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등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원점수를 이수단위 한산점수로 계산해서 이 원점수 계산한 방식이 높으면 원점수로 아니면 등급이 좋으면 등급으로 두 가지 중에 유리한 것으로 교과 내신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목고의 원점수 우수한 친구들한테도 유리한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목고 학생들이 이 외대 학추를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생들 중에 외대를 또 약간 보험을 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올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외대식으로 내가 1점 중반 정도 조금 낮은 거는 중후반? 아주 1.9, 2.0은 안 되고요. 한 1.7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외대식 환산 점수가 나한테 얼만큼 유리한지를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종에서요, 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선이 동국대나 경희대나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요. 전공 관련해서 학생이 대학생 수준의 어떤 깊이, 또 면접에서도 그러한 것을 검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을 조리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고의 확장을 준비해서 그것을 한번 써보고 또 약간 외워보고 또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소서 폐지됐기 때문에요. 생기부가 너무 중요해졌죠. 그 말인즉슨 결국 특목고 생기부 다양한 활동과 깊이 있는 활동 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쭉 해온 친구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외대가 여태까지 조금 외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을 조금 많이 1점대 학생들 많이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는 이제 결국 외고 학생들을 좀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를 없앤 이유는요, 외대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문과의 학생들이 해오는 비교과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뭐, 천편일률적인 그런 비교과를 해오기 때문에 생기부에서도 기존의 선배들이나 합격자들이 보여왔던 활동보다는 조금 더 개성이 넘치고 개별화되어 있는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에 대한 역량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수만이나 아니면 그 입결을 통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보시고 그거 플러스 나만의 어떤 관심. 자, 문과대학이죠. 이제는 문과대학도 AI 인문학을 접근을 해야 훨씬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과인데도 코딩의 기본을 안다던가 아니면 딥러닝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하는 비교과를 한다면 훨씬 더 특출난 개성이 넘치는 비교과를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대가 문과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 전공에 관해서 특목고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만큼 깊이 있게끔 쭉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 영어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어필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올해 직윤으로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 3합칠 생각보다 셉니다. 추천 인원이 4명이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과목 70%에 그 외 과목 30%를 계산하기 때문에 버린 과목이 있는 학생들은 좀 불리하고요. 시립대식으로 지금 1점대 중반, 후반 정도 나와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와 최저 라인이 같고요. 합격 컷을 예산할 때에 이 중앙대와 시립대에서 선호하는 학과에 따라서 몰리거나 쏠리거나 추합이 돌거나 할 것 같습니다. 인기학과 추합률은 높아질 것인데요. 중대나 고대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고요. 시립대 이 직윤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경쟁률도 낮지만 어쨌거나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1점대 후반 정도의 성적까지도 추합이 돌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시립대 학종이 참 만만하지 않은데요. 보통 일반고에서 1점대 후반 학생들이 그냥 내신이 되니까 썼다가 원서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립대는요, 학과별 인재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소서와 생기부가 그 학과에 맞는지 보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지방에서 내신 극강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워낙 등록금이 싸고 또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다 보니 지방의 내신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권이나 수도권의 일반고 학생 중에 1점대 후반 정도, 2점대 학생이 지원해서는 합격증을 받기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과별 인재사항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학과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나 주제나 어떤 이슈들이 반드시 자소서에 어필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생기부 잘 만든 3등급, 4등급, 심지어 5등급대 학생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목고와 일반고의 극강, 내신 극강의 학생 투트랙으로 좀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1점대 중후반 내신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절대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너무나 중요한 학교고요. 특히 독서의 깊이나 전공 관련 심화되어 있는 질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라던가 강의라던가 졸업 후에 어떠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대답하는 패턴을 잘 준비하셨다가 정말 탁월하게 면접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차에서 거의 2배수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학과마다 달라요. 면접 40%가 합격이 키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학과는 입결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학과별 인재상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자소서를 잘 썼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역량이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 자소서 쓸 때요. 대학생 수준의 어떠한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다음에 입사관을 설득시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학과를 위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준비를 했고 이미 지금 내가 대학을 가도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역량을 겸손하게 가독성 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학종을 학종스럽게 보는 학교지만 역량이 굉장히 깊어야 되고요. 어중이 떠중이 지원해서는 절대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건국대는요. 일단 학종에서는 전공적합성의 깊이가 중요하고요. 전공 관련 성적 중요합니다.
일반고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까지, 특목고 3점대에서 4점대까지 합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2점대 중후반, 3점대까지도 합격생이 나왔는데 요즘은 워낙 지원하는 풀이 워낙 내신이 올라가다 보니 합격도 그 2점, 1점대 후반, 2점 초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독서까지 생기분의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발전 가능성이 면접에서 50점이다 보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깊이 있는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공 관련된 조금 교수님이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들, 대학생 수준의 질문들이 전공 관련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종이 합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높고요. 또 컷이 이 형성되는 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뭐 학생들이 2점대 학생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결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의 깊이가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선발을 하지만 건국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깊이와 또 전체적인 내신 그리고 전공 관련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1, 2등급이 많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점대 중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와 이렇게 좋은 내신인데 건국대를 그냥 다니네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사업에서 워낙 그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 취업과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호감도를 많이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고요. 또 2호선을 타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건국대에 가면은 또 그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환경, 예쁜 곳도 많고 카페 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대학의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합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국대 역시 자소서 중요하고요. 자소서에서 학생의 전공에 관련된 깊이를 반드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립대, 외대, 건국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상위권 대학이지만 보통 2점대에서 3점대 학생들이 지원을 또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체로 높은데요. 합격은 쉽지 않다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인서울의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열로 쭉 매겼을 때 등급이 내려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고요. 그 안에서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인 학생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서울권 더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좋은 내신과 우수한 생기부, 전공 관련 우수한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를 잘 써야 1차를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학에 대한 안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